아름답고 밝은 고리로 둘러싸인 토성은 태양계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스 거성으로 분류되는 토성은 태양에서 6번째로 먼 행성이며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2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구에서 가장 먼 행성이지만 토성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유명한 고리 시스템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거성인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가 있지만 토성의 고리는 특히 두드러져서 고리 행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토성은 고대 문명이 스스로 발견한 행성 중 마지막 행성입니다. 또한 오늘날 가장 탐사가 덜 된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토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카시니 행성 탐사선 덕분입니다. 이 우주선은 가스 거인 자체와 그 고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행성의 위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기체의 특성과 표면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토성에서의 생명체는 거의 불가능하며 인간 우주 식민지 건설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토성의 일부 위성에서 표면에 액체의 존재가 입증된 것 외에도 단순한 유기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자들은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의 조건이 지구의 생명체가 막 출현했을 때 40억 년 전에 지구에 존재했던 조건과 유사하다고 제안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현지의 생명체에서 왔다는 사실 말이죠. 가장 단순한 생명의 연결고리지만 이미 외계인이 될 것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리 모양의 거인 주위의 태양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동영상에 좋아요와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지구를 제외하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행성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리 때문이죠. 다른 거성도 고리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토성의 환경과 크기와 아름다움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주로 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도가 물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행성을 넣을 수 있는 거대한 욕조가 있다면 토성은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거예요. 또한 토성은 8개의 행성 중 가장 평평합니다. 극지름은 적도지름의 90%입니다. 이는 이 저밀도 행성의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약간 약합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목성 자기장의 20분의 1입니다. 또한 행성의 자기장은 행성의 자전축과 일치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경이 58,232km인 토성은 태양계에서 목성 다음으로 2번째로 큰 행성이며 이 영상에서 논의할 목성과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성과 목성을 합치면 태양계 행성 전체 질량의 92%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토성의 적도를 따라 여행하려면 36만 5,882km의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토성의 반경은 우리 행성 반경의 약 9.5배입니다. 또한 가스 거인은 지구보다 거의 95배 더 거대합니다. 토성의 크기를 더 잘 이해하려면 지구와 같은 행성 764개가 토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목성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토성의 중력은 우리 태양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을 바깥으로 격렬하게 밀어내는데 도움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목성과 함께 태양계 역사 초기에 내부 행성을 향해 파편과 먼지를 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계의 각 행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고 그 축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는 이 주기가 각각 365.2.5일과 24시간이지만 토성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로 토성의 평균 궤도 거리는 14억 3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토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총 거리보다 9.5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햇빛이 토성에 도달하는 데는 약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또한 토성과 태양의 거리를 고려할 때 토성의 1년 길이는 지구 10.7일, 즉 약 29.5년입니다. 또한 토성은 자전축을 기준으로 10시간 34분 만에 한 번씩 자전하므로 태양계 행성 중 두 번째로 하루가 짧습니다. 목성만이 더 빨리 자전합니다.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토성은 극지방이 평평해지고 적도 쪽으로 팽창하여 적도 부근에서 다소 부풀어 오른 구형, 즉 구면체 모양을 띠게 됩니다. 토성의 궤도 이식률은 수성과 화성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이 큰 이식률로 인해 행성의 주변부와 정점 사이의 거리는 약 0.15억 킬로미터로 상당히 큽니다. 토성의 축 경사는 26.7도이며 이 경사는 지구와 매우 유사하여 행성이 지구와 같은 계절을 갖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토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고 이 행성은 1년 내내 햇빛을 훨씬 적게 받기 때문에 토성의 계절이 지구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토성 자전의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은 겉보기 위도에 따라 자전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토성 구성의 주요 물질이 고체가 아닌 기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토성과 지구가 궤도를 이동함에 따라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두 행성이 가장 가까울 때는 두 행성의 거리가 약 11억 5천만 킬로미터이지만 토성과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두 행성의 거리가 약 16억 6천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렇게 먼 거리는 우주선이 토성에 도달하는데 긴 비행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토성까지의 비행 시간은 임무를 위해 선택한 경로와 우주선의 속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이저 1호의 경우 3년 2개월 만에 토성에 도달한 반면 카시니 우주선은 6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토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가스 거인에 대한 우주 탐사는 나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토성을 방문한 최초의 우주선은 1973년 나사에서 발사한 파이오니어 1호로 1979년 고리 모양의 행성에서 22,000km 이내를 비행하여 토성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이 우주선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외륜 2개와 강한 자기장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 나사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추가로 발사하여 과학자들에게 토성, 위성, 고리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와 수천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 두 임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미세한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토성의 위성 세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 데이터를 반환했습니다. 쌍둥이 우주선이 아직 지상 우주선이 방문하지 않은 성간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긴 여정을 계속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1977년에 발사된 카시니 후이겐스 자동 행성간 정거장은 토성을 방문한 네 번째 우주선이자 토성을 궤도에 올린 최초의 우주선입니다. 이 임무에는 나사의 카시니 정거장과 유럽 우주국의 후이겐스 탐사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탐사선은 타이탄 표면에 도달하여 착륙한 최초의 우주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카시니 우주선은 지금까지 제작된 행성간 우주선 중
가장 큰 우주선이었습니다. 2단 탐사선의 무게는 5.4톤에 달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얼음으로 뒤덮인 달 엔셀라두스의 기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타이탄의 대기권으로 뛰어들어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후이겐스 탐사선을 실어 날랐습니다. 10년간의 관측 끝에 카시네는 고리 모양의 행성과 그 위성에 대한 놀라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카시네는 외계 바다를 탐사한 최초의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이 임무는 토성 주위를 293바퀴 돌고 2017년 9월 1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행성의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탐사선 카시네는 토성 대기에 충돌하여 여행을 끝냅니다. 2019년 나사는 2027년에 착륙선 드래곤플라이를 발사하여 2034년에 타이탄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지형의 화학 성분을 파악하는 질량 분석기와 달의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계 등 다양한 탑재 장비를 사용하여 타이탄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탐색할 것입니다. 대기권에서는 드래곤플라이가 대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타이탄의 풍경을 촬영합니다. 달에는 호수, 강, 탄화수소, 바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의 첫 번째 형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 거성은 주로 태양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 융합을 반응을 일으켜 별이 될 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토성도 태양 성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약 40억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6번째 행성으로서 현재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토성은 구조상 목성과 매우 유사하며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믿어집니다. 내부층은 지구보다 10배에서 20배 더 거대한 암석 규산형 코어입니다. 또한 코어는 액체 금속 수소층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약 3만 킬로미터 깊이에서 온도는 10,000도씨, 압력은 약 300만 기압입니다. 노심 자체의 압력은 온도와 마찬가지로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이 행성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열원입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층은 분자수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성과 목성의 구조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차이점은 두 외층의 두께입니다. 실제로 목성은 46,000km 두께의 수소로 이루어진 금속층과 12,200km의 두께의 수소로 이루어진 분자층을 가지고 있는 반면 토성은 각각 14,500km와 18,500km입니다. 토성은 목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으로부터 받는 방사선보다 약 2.5배 더 많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는 행성의 중력 압축과 엄청난 질량으로 인해 에너지가 생성되는 소위 켈빈 헬름홀츠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성과 달리 방사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이 과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자들은 행성이 헬륨 흐름의 마찰로 인해 추가열을 생성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성의 독특한 특징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조밀하고 단단한 핵에도 불구하고 토성의 큰 가스 외층은 행성의 평균 밀도를 680kg 매 세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성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낮으며 성냥갑 크기라면 개울이나 강에 쉽게 떠내려갈 것입니다. 토성은 가스 거성이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의미에서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선을 낙하산으로 천천히 떨어뜨려 토성 대기의 강한 압력에 의해 우주선이 부서질 때까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지만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카시니 우주선의 운명이었습니다. 토성 대기의 화학 성분은 약 96%의 수소와 4%의 헬륨입니다. 또한 암모니아, 아세틸렌, 에탄, 포스핀, 메탄과 같은 원소가 소량 존재합니다. 대기의 두께는 약 60km입니다. 대기 중 가장 높은 층의 풍속은 시간당 1800km에 달할 수 있어 행성의 바람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 중 하나입니다. 토성에도 수평띠 형태의 구름이 있지만 목성만큼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띠는 극지방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목성의 적도 근처보다 훨씬 더 넓어집니다. 1970년대 보이저 탐사선이 발사되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이 밴드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충분한 성능의 망원경이 있는 아마추어조차도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토성의 바람의 속도는 초당 400에서 500m에 달할 수 있으며 바람은 적도와 평행하게 정면을 향해 불고 있습니다. 풍속은 위도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풍류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폭풍 시스템과 소용돌이는 목성의 그레이드 레드 스팟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토성의 대기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매혹적인 현상은 큰 흰색 반점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토성에서 발생하는 폭풍이며 목성의 대적색 반점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수명 주기가 훨씬 짧습니다. 이러한 폭풍 중 하나는 1990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역사적 관측에 따르면 이러한 폭풍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토성의 궤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약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성 대기의 상층은 지구만큼이나 뜨겁습니다. 그러나 지구와 달리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의 경우 태양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만으로는 10건의 고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카시니가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대기의 열 흐름에 대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결과를 분석하여 극지 전류가 토성 대기의 상층을 가열하고 그 두께를 통해 바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의 움직임으로 인해 처음에는 그 근처에서 생성된 이 에너지가 적도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적도는 햇빛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계산된 온도보다 2배 높은 온도로 가열됩니다. 대기의 밀도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온도 체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밀도는 높이에 따라 감소하고 감소 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오로라 근처에서 온도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상층 대기가 극지 전류에 의해 가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태양계의 모든 거대 가스 행성과 마찬가지로 토성도 고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성의 고리 시스템은 태양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목성, 천왕성, 해왕성과는 달리 토성의 고리는 무성하고 크고 밝아서 우주 예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사체입니다. 갈릴레오는 1610년에 토성의 고리를 최초로 발견했지만 망원경으로 본 고리는 손잡이나 팔처럼 보였습니다. 45년 후인 1655년 더 강력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휴겐스는 나중에 토성에 얇고 평평한 고리 시스템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나은 장비를 개발하면서 고리의 구조와 그 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실제로 고리는 대부분 수십억 개의 작은 물 얼음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암석 물질과 먼지와 기타 우주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모래알갱이에서 집 크기의 블록까지 다양하며 일부는 산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고리가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성입니다. 실제로 얼음은 햇빛 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리는 비교적 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고리가 1천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아주 최근에 나타났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우주의 규모에서 볼 때 매우 젊지만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토성에는 7개의 큰 꼬리가 있습니다. 발견된 순서대로 라틴 알파벳 글자로 명명된 A, B, C, D, E, F, G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주 고리는 A, B, C이며 더 큰 입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덜 밝은 D, E, G 고리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먼지 고리라고도 불립니다. 바깥쪽 F 고리는 매우 조밀하고 좁지만 작은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각 고리는 말 그대로 수천 개의 작은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고리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링 A와 B 사이의 간격은 이 간격 중 가장 큰 간격으로 4,700km입니다. 주 고리는 토성의 적도 위 약 7,000km 거리에서 시작하여 73,000km까지 더 뻗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매우 큰 반경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리의 실제 두께는 1km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리 재료를 합치면直径이 약 400km의 달이 생깁니다. 고리의 얼음 입자들은 약 초당 10km의 속도로 토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들의 속도는 매우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인접한 인자들이 서로에 대해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초당 1에서 2mm의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입니다. 육지 달팽이는 거의 같은 속도로 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상적인 광경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개의 큰 입자의 충돌입니다. 여기 천천히 서로 닿기 시작하는 집 크기의 얼음 블록 두 개가 있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상호 압력에 저항할 수 없었고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초당 1mm의 속도로 움직이는 링의 전형적인 재앙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대부분 갈색 또는 모래색이지만 다른 색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리는 대부분 물 얼음이므로 암석이나 탄소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량의 산소가 고리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과학자들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고리의 물질은 주로 물, 얼음이기 때문에 대기에는 주로 H2O 분자와 그 붕괴 생성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성의 고리에서 단 몇 시간 만에 형성되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신비한 광선이 목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광선이 고리에 충돌하는 작은 유성이나 행성의 번개에서 나오는 전자빔에 의해 생성된 먼지 크기의 입자가 전기적으로 하전된 섬유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부서진 행성, 소행성 또는 심지어 위성의 파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리가 토성이 형성된 원시 행성의 구름의 잔해에서 형성되었다고 믿습니다. 토성의 고리 시스템 형성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이전에 존재했던 행성의 위성이 파괴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행성의 독특한 특징은 토성 육각형으로 알려진 가스 거인의 북극에 지속적인 대기 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성의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정육각형의 모양을 가진 상당히 안정적인 형성입니다. 2500km에 이르는 거대한 차원의 대기 현상입니다. 육각형의 모양은 30년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독특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토성 대기 깊숙한 곳에 위치한 큰 소용돌이의 일부라고 제안하지만 그 움직임을 지배하는 법칙은 전문가들에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카시니가 보낸 이미지를 분석하여 과학자들은 육각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각형의 모서리에서 전파되는 파동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천문학자들은 육각형의 안쪽 부분이 바깥쪽 부분보다 더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시니는 또한 행성의 각 극에는 거대한 내부 폭풍에 의해 열이 생성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토성의 남극 지역을 며칠 동안 촬영한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에 따르면 오로라는 날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분 만에 오로라의 강도가 변하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지구에 비해 토성의 오로라는 항상 밝게 나타나며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카시니가 토성을 비행하는 동안 관측한 바에 따르면 토성의 오로라는 주로 태양의 자기장이 아닌 태양풍의 압력, 즉 태양으로부터 하전 입자의 흐름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28일에 강한 오로라 빛은 최근 태양풍의 교란으로 인해 생성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토성의 오로라가 더 밝아짐에 따라 극을 둘러싼 빛의 고리가 직경이 좁아짐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토성의 빠른 자전과 강한 자기장 덕분에 한낮에도 오로라가 이 행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지구 자기권의 낮 쪽에 있는 자기장 선이 다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연결은 하전 입자의 빠른 가속을 유발하고 우리 별의 태양 플레어와 오로라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우주에서 흔히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는 동안 얼어붙은 플라즈마 구름이 우주로 방출되며 이 중 일부는 지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이 지구의 극에서 자기권과 만나면 하전 입자가 대기 중의 원자와 충돌하여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천문학자들은 카시니 미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오에도 토성의 자기 원반에서 재연결이 발생한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명백한 불일치가 약 10시간 만에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행성의 빠른 자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빠른 움직임은 자기 원반을 압축하고 재연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과정의 강도는 낮에 오로라를 생성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2019년 미국 연구진은 하와이에 있는 수바루 망원경으로 지구 궤도를 도는 20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토성의 위성은 총 82개로 목성을 제치고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이 되었습니다. 토성의 위성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토성과 그 위성은 마치 미니어처 태양계처럼 보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토성에는 82개의 위성이 있으며 그중 53개가 알려져 있고 나머지 29개는 발견과 공식 명칭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스 거인의 위성은 크기, 모양,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반나절 만에 토성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4년이 걸립니다. 토성의 위성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내부 위성이 포함됩니다. 판, 다프니스,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판도라, 에피메테우스, 야누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규칙한 모양의 얼음 블록으로 형성되며 그 중 하나의 크기는 200k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적도 평면에서 원형 궤도로 토성 주위를 공전하며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한 공전을 합니다. 모든 내부 위성은 고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리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위성 펜, 다프니스, 아틀란스는 A 고리의 일부이며 위성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는 F 고리의 끝에 있습니다. 반면에 위성 에피메테우스와 야누스는 서로 독특한 중력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의 궤도는 다른 하나의 궤도보다 토성에 불과 100km 더 가깝습니다. 이 그룹의 흥미로운 사실은 토성에 더 가까운 달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4년마다 더 먼 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접근 과정에서 두 달은 서로 중력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궤도를 바꾸기 때문에 가까운 달은 약간 더 먼 궤도로 이동하고 반대로 먼 달은 약간 더 가까운 궤도로 이동합니다. 이 궤도 교환은 4년마다 반복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토성의 큰 위성인 타이탄, 엔셀라두스, 미마스, 테티스, 디오네, 레아, 자펫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과 독특한 역사를 가진 독립된 세계이며 타이탄은 크기, 질량, 밀도가 높은 대기의 존재로 인해 행성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타이탄은 실제로 초기 지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호수, 언덕, 산, 협곡으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이 달에는 화산 활동과 함께 메탄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메탄, 에탄, 물 얼음이 혼합된 모래 언덕과 어두운 진흙 패치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 충돌 분화구와 여러 개의 동심원 지형이 발견되어 타이탄의 표면이 주로 충돌 분화구가 아니라 지질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타이탄 표면의 낮은 온도로 인해 메탄과 에탄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비가 되어 지표로 떨어지거나 강을 따라 흐르고 바다와 호수를 형성하는 등 지구에서 물이 하는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시니의 데이터는 타이탄의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나 호수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탄 남반구에서는 가장 큰 호수는 2005년 6월 타이탄 남극 근처에서 발견된 온타리아 호수로 타이탄의 호수가 훨씬 크지만 모양과 길이가 지구의 온타리오 호수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타이탄은 발달된 기상학, 복잡하고 다양한 지형, 복잡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천체 중 하나입니다. 타이탄은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표면에 영구적인 액체 상태의 천체를 가진 유일한 천체입니다. 그러나 극지방의 표면 온도가 평균 영하 179도이기 때문에 액체는 물이 아닌 메탄, 에탄, 프로판의 혼합물입니다. 또한 강수량, 침식, 하천 활동, 안개는 엄청난 온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이탄과 원시지구가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토성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엔셀라두스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6번째 위성으로 23만 8,100km의 그 거리에서 행성을 공전하며 1.3일에 한 번 공전합니다. 그 궤도는 토성의 이 고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리의 기원은 이 달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엔셀라두스의 모양은 3개의 축을 가진 타원체이며 가장 긴 축은 토성을 향하고 가장 짧은 축은 북극과 남극을 연결합니다. 엔셀라두스의 평균 밀도는 1.61g 세제곱센티미터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알베도를 가지고 있어 엔셀라두스 표면에 떨어지는 태양의 거의 모든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가장 밝은 달을 나타냅니다. 표면은 매우 젊고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특징인 분화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분화구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주 성분은 물 얼음이기 때문에 표면이 거의 흰색입니다. 평균 표면 온도는 영하 198도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형은 단층입니다. 이 함몰은 길이 200km, 너비 5에서 10km, 깊이 1km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곡선 모양의 고랑과 능선으로 구성된 줄무늬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종종 분화구가 있는 지역과 평평한 지역을 구분합니다. 2005년 7월 14일 카시니 정거장은 엔셀라두스와 지표면으로부터 고작 172km의 상공을 지나면서 세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이 비행 중의 스테이션은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을 처음으로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시니가 호랑이 줄무늬라고 불리는 평행하고 좁은 균열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지각 단층을 통과할 때 최대 농도의 방출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랜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죽은 달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달입니다. 이 활동은 일부 지역에서 녹아야 하는 코어의 강한 가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 지역과 균열 시스템에서 미세한 얼음 먼지의 간헐천이 우주로 방출되어 수백 킬로미터 동안 상승하는 얼음 입자 분수를 형성합니다. 이 먼지는 엔셀라두스의 궤도를 가로질러 흩어져 토성에서 가장 멀고 희귀한 E링을 형성합니다. 엔셀라두스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증기 91%와 질소 4%로 구성된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 작은 달의 중력은 대기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대기를 보충하는 원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빙하산이나 간헐천이 그러한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토성의 다른 얼음 위성처럼 엔셀라두스의 형성이 빠르게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내부 구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얼음 멘틀에 둘러싸인 암석 코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대 구호의 파괴는 아마도 뜨거운 흐름이 구호의 얼음 요소를 녹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얼음달의 빙하산이 주기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각 기간은 1000만 년 동안 지속되며 이러한 활동적인 시대는 0.1억 년에서 1억 년, 1억 년에서 20억 년 동안 지속되는 평온한 간격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북반구, 적도, 남쪽에서 엔셀라두스의 표면의 나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주기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엔셀라두스의 표면의 10에서 40%를 갱신하며 이는 현재 남쪽의 활성 영역 크기인 전체 표면의 10%와 일치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에서 지구의 해양 팽창과 유사하지만 놀라운 차이점은 지각 팽창의 흔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팽창은 컨베이어 벨트의 움직임처럼 한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호랑이 줄무늬라고 불리는 이 균열 시스템은 화산 물질이 심해에서 올라와 지각을 재생하는 지구의 중간 해양 능선과 유사합니다. 한편 얼음 표면 아래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균열에서 분출하는 간헐천과 중력장 측정으로 확인됩니다. 바다의 표면은 약 8만 제곱킬로미터로 달 전체 표면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층의 두께는 약 10km, 깊이는 30에서 40km입니다. 바다의 온도는 상층의 영하 45도에서 깊이 영상 1도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육상, 북극, 남극 해역의 매개 변수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미마스는 토성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토성으로부터 약 18만 5,600km 떨어진 거리에서 행성을 공전하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미마스의 모양은 3개의 축을 가진 타원체로 가장 긴 축은 토성 앞쪽에 있고 가장 짧은 축은 북극과 남극을 연결합니다. 평균 밀도는 1.15g 매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알베도는 60%입니다. 아마도 거의 전적으로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마스 표면에는 내부 활동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큰 분화구는 헤르셜로 명명되었으며 지름은 약 130km입니다. 테티스는 토성의 세 번째 큰 위성입니다. 29만 4,700km의 궤도를 돌며 1888일 동안 한 번 공전합니다. 테티스는 타원체 모양이며 평균 밀도는
0.984g 매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알베도는 80%입니다. 분명히 이 달은 거의 전적으로 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티스의 표면은 많은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타카라고 불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거대한 단층과 같은 지질학적 과정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디오네는 토성의 네 번째 큰 위성입니다. 토성으로부터 6반경이 조금 넘는 거리인 37만 7,400km의 거리에서 행성을 공전하며 2.7일에 한 번 공전합니다. 디오네의 지름은 1120km, 평균 밀도는 1.48g 매 세제곱센티미터, 알베도는 60%입니다. 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이 달이 상당한 비율의 암석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표면은 엔셀라두스 표면보다 오래되었지만 테티스나 레아 표면보다는 훨씬 젊습니다. 달의 얼음 껍질은 수많은 단층과 협곡으로 잘려져 있으며 이는 디오네가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지질학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직경 1528km의 레아는 토성에서 타이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토성 반지름의 9배에 조금 못 미치는 거리인 52만 7100km의 거리에서 행성 주위를 공전하며 4.5일에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평균 밀도는 1.24g 매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알베도는 60%입니다. 레아는 디오네보다 크지만 표면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실제로 곳곳에 분화구가 있습니다. 자펫은 토성의 7번째 큰 위성입니다. 356만 800km의 거리에서 행성을 공전하며 79일 동안 한 번 공전합니다. 토성의 적도면을 거의 공전하는 가장 가까운 위성과 달리 자펫의 공전 궤도는 적도면으로부터 7.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펫의 지름은 1436km로 레아보다 약간 작습니다. 평균 밀도는 1.09g 매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펫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반구 중 하나가 다른 반구보다 6배 적은 빛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적도 구역은 짙은 붉은색의 구성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극으로 갈수록 이 물질층은 얇아지고 극에서 사라집니다. 토성 위성의 음과 양이라고 불립니다. 이 현상의 기원은 자펫 외부에 있을 것입니다. 원래의 어두운 물질은 운석 충돌로 인해 작은 위성에서 찢어진 파편이 자펫 반구에 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출처는 달 피비가 될 것이며 피비와 유사한 궤도를 도는 자펫의 궤도 덕분에 물질의 흔적이 흔적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자펫 표면의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사항은 위성 직경의 거의 절반에 적도와 평행하게 이어지는 10km의 산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성의 위성 그룹은 토성이 존재하는 동안 토성에 포착된 작은 위성입니다. 피비, 키비우크, 이지라크, 피알리아크, 스카티, 알비오릭스, 에리아푸스, 시아르나크, 타보스, 문딜파리, 나르비, 수퉁르, 수림르, 이미르 등 지난 20년 동안 발견되었지만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20개의 위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위성들은 토성 시스템의 가장자리를 따라 공전하며 큰 편심과 적도면을 향한 경사를 가진 불규칙한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위성 중 가장 먼 위성은 3.4년 만에 토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또한 그들 중 다수는 역행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성의 궤도를 연구하면 그 기원과 형성 당시 토성을 둘러싼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성들 중 피비만이
240km 크기에 이르며 나머지는 몇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또한 토성의 불규칙한 위성 중 유일하게 우주 탐사선에 의해 연구된 위성입니다. PB는 역행 궤도를 따라 토성으로부터 1290만 킬로의 거리를 공전합니다. 548.2일 만에 완전히 회전합니다. 평균 밀도는 1.64g 매 세제곱센티미터이고 알베도는 약 8%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경이 수 킬로미터인 여러 개의 미발견 위성이 토성 주위를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토성 행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존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스 거성의 일부 위성, 특히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지구와 유사한 곳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토성의 달에 적어도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의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극한 생물에게 일종의 생명의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탄이 가진 방대한 생물학적 성분을 이용해 현지 생명체는 최소한 가장 단순한 수준까지 점차 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 생성되어 표면에 빛처럼 퇴적되는 다양한 유기물질은 타이탄이 천체 생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초기 지구의 대기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타이탄의 환경은 28억 년 전 지구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현대 타이탄에는 중생대 시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미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초의 시아노박테리아가 지금 타이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 이 박테리아는 28억 년 전에 지구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산소가스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존재의 중요한 단계였던 지구의 질소와 산소의 현재 비율을 확립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분자 역할 모델링을 생명화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질소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기포 구조가 타이탄과 같은 세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타이탄에 미생물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과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일 것입니다. 우선 생명체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인 액체의 물이 위성 표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자들은 액체의 메탄이 타이탄에서 액체 물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일부 이국적인 생명체에 매우 적합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구상의 유기체가 극한의 온도, 높은 방사선 및 물이 없는 절대적으로 놀라운 조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가 타이탄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체는 내의 미생물이나 극한성 생명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더 극단적인 형태의 메탄 생성 생명체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유기체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타이탄의 액체 메탄 호수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체는 산소 기체 대신 수소를 흡입하고 포도당 대신 아세틸렌으로 대사한 다음 이산화탄소 대신 메탄을 내뿜을 것입니다. 토성에서 가장 큰 달에서 유기 생명체의 출현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타이탄에서 이국적인 형태의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길 희망합니다. 따라서 2030년대에 예정된
잠자리 탐사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기대되는 임무이며 가장 단순한 패턴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계에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는 이 점에서 특히 매력적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얼음 표면 아래 액체 상태의 바다, 암석 규산염 코어, 열수 활동 등 생물학적 생명체의 존재에 유리한 이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성에서 연구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위성 중 하나입니다. 빙하 유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엔셀라두스의 균열과 단층에서 방출되는 지역 해양수에는 유기물질이 풍부하여 생물학적 생명체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엔셀라두스의 이산화탄소를 분석한 결과 이 달은 해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의 얼음 표면 균열을 통해 분출되는 가스 기둥과 얼어붙은 물보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엔셀라두스의 내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시니 질량 분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풍부한 이산화탄소는 달의 암석 핵과 지하 바다의 액체물 사이의 지구화학 반응으로 가장 잘 설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보를 이전에 발견한 실리카 및 분자수소와 결합하면 달의 핵이 더 복잡하고 지구화학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존 이산화탄소의 존재는 또한 엔셀라두스 내부에 지열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저의 열수구에서는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미네랄이 풍부한 유체를 방출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했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열수구 주변입니다. 따라서 2015년 2월 28일 엔셀라두스 상공에서 자동 스테이션 카시니가 비행하는 동안 진행 중인 열수 과정의 표식인 작은 실리카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찰된 다양한 이산화탄소와 실리카 입자는 엔셀라두스의 핵심인 타네덴 최상층과 뱀 모양의 내부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구에서 탄산염은 일반적으로 석회암과 같은 퇴적암에서 발생하는 반면 사문석 광물은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한 해저 화성암에서 형성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독특한 코어 구조가 아직 과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해저 해양 생명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엔셀라두스에는 생명체의 잠재적 연료가 될 수 있는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생명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엔셀라두스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용 가능한 모든 화학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미생물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수증기, 유기성분, 열 분출, 빙하 아래 바다 가능성으로 인해 외계 생명체의 기원을 찾는 천체 생물학자들은 이 달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에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2월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구성된 국제과학자팀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조건을 재현하여 현재의 고세균과 어느 정도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조상 세포인 아케온의 존재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유기체는 위성에서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체의 가스 간헐천에서 발견되는 메탄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먼 얼음달 주위를 맴도는 의심과 미스터리를 남기고 말이죠.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그리고 물론 적어도 살아있는 무언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서만 그것을 찾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적어도 생명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말이죠. 토성에서 인간의 삶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스 거인을 잠재적인 식민지와 대상으로 고려할 때 그들의 위성인 타이탄과 엔셀라두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성에서 가장 큰 달인 타이탄은 생명체를 찾는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천체이며 과학자들에 따르면 먼 미래에 인간 식민지와의 진지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타이탄의 식민지와는 과학적이고 순전히 허구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래의 그러한 비행이 지구상의 탄화수소 매장량 고갈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먼 미래에도 위성 식민지와의 주요 장애물은 지구와의 거리입니다. 현재 매우 제한적인 현재 기술은 달과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타이탄 식민지화 계획을 수행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이탄의 잠재적 식민지화 프로그램에는 주로 지구로 물품을 보내고 받는 것을 담당하는 산업기지를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탄화수소와 헬륨은 타이탄 표면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탄 식민지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달 표면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열핵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식민지에 가능한 건물과 구조물은 타이탄 표면의 저온에서 강도와 강철의 강도가 동일한 얼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얼음 블록과 닫힌 서리를 건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식민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야금 개발도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타이탄은 많은 금속 광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화수소 원료를 기반으로 달에서 초경량 복합 재료를 생산해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탄의 중요한 산업기지를 건설하면 대기 온도가 상승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차례로 현재 이 달 표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토성 행성과 그 신비한 위성은 아마도 우리를 2번 이상 놀라게 할 것입니다.